안전한 자산관리 웰스케어 전문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오늘 주식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가지수가 그동안 끝을 모르고 강하게 계속해서 상승하던 그러한 시장이 오늘 돌연 하락으로 급반전해서 마이너스 44포인트, 2700을 간신히 지켜낸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강세장에서 그칠 줄 모르고 지수 상승이 계속 주도했는데 그 해외 시장의 반응도 크게 나쁘지도 않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락으로 반전됐는지 물론 그동안 지수가 많이 오르고 또 개별 종목별로 상승이 커서 차익 매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오늘 시장을 하락으로 가게 만든 주범, 그동안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면서 향후 가장 시장의 핫한 종목이었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흔히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셀트리온이 그 국내 코로나 치료제를 그 생산에 들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국내 판권을 가진 셀트리온 제약이 또 상대적으로 강했었고, 그 다음에 해외 쪽에도 점진적으로 성공할 경우에 해외 쪽에도 또 수출을 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막판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셀트리온 헬스까지 동반 상승의 대열에 합류를 했었죠. 오늘 그동안 우리 개인들이 개별 종목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수익이 안 나고 지수가 2800 조만간 3000을 향해서 갈 것 같은데 개별 종목에서 수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매도하고 오늘 마음껏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좋아하는 이런 종목들을, 물론 최근에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였었죠. 어제하고 연속해서 그랬고, 오늘 개인들이 무려 1조 1000억을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이 8000억을 매도하고, 기관도 2700억. 최근에 기관은 꾸준히 그래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규모가 큰 폭의 매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외국인의 매물이 많이 컸습니다. 개인들이 과연 시장이 그 전망은 여러모로 봐서 코로나 이후에 그 원화 절상이 되면서 외국인의 그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장을 끄는 그런 유동성 장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12월 연말로 가면서 배당 투자라든가 이런 거로 볼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끝났다고 그렇게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고요. 개인들이 원하는 물량을 한번 마음껏 주워 담았고, 기관과 외국인이 한번 매도를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44포인트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사실 2,500서부터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종합 지수로 볼 때 2,400이 단기 고점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번번이 밀리다가 11월 초로 돌아서면서 급작스럽게 2,400도 돌파하고 2,500, 2,600, 2,700까지 가서 오늘 44포인트 정도 하락했다고 보면 뭐 그렇게
그동안 오름폭에 비하면 큰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이번 장이 비슷한 그 양상은 11월 30일 날 11월 마지막 날 그 MSCI 그 이머징 마켓의 한국 코리아의 비중을 0.3%로 낮추는 그런 포지션 조정이 들어간다 해갖고 우리가 외국인이 2조 4천억을 매도하면서 마이너스 42포인트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 이튿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42포인트로 또 올라서면서 그 무려 140포인트 정도의 상승을 주도했는데 오늘도 물론 지수가 장중에 소폭 플러스 한 2포인트 정도 플러스를 보이기는 했었지만 고점에서의 낙폭이 44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오늘 그동안 우리가 주도주로 많이 인식했던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요 세 종목의 본 정통 주식 채널에서 그동안 그 강한 종목이 그 조정의 신호를 가를 때 고점에서의 장대 음봉을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갖는 의미 이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이번 시장에서 그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또는 셀트리온이 그 장대 음봉으로 과연 오늘 하루 마무리를 했는데요. 향후 장세 전망 또 그 주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를 될 건지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간간히 말씀을 드릴 때 당일 매매를 한다든가 또는 주식에서 고점에서 물리지 않으려면 일단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이 마이너스 출발할 때를 하락 출발할 때를 조심하라 그 말을 많이 했었죠. 왜 하락 출발할 때를 조심하라 얘기하느냐면 제가 지난 주말 시황에서도 특별히 제가 셀트리온 제약을 놓고 말씀드렸던 것을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지난 시황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가 무려 14, 15일 연속으로 플러스로 반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제 한 번 정도는 팔아줘야 되는데 고점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자고 나면 조금 더 올라가고 하니까 목표가를 자꾸 수정하게 됩니다. 대개 여기에서 25% 34,000원이 올랐을 때도 1,100만 주 기존의 거래량보다 큰 폭으로 올랐으면 여기 정도가 사실은 매도 시점인데 이튿날 또 플러스를 출발하면서 주가를 또 끌고 가고 장중에 조금 마이너스가 나와도 곧바로 회복하는 그런 여력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신호 하나가 12월 2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겠죠. 지난주 수요일부터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됐는데요. 자, 20만 5천 원이었던 주식이 20만 원으로 마이너스 또 출발을 하고 이날 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로 24만 4천 원이었던 게 23만 4천 원. 무려 요것도 10,000원 가까이 하락을 시켰는데 하락 출발을 하면서 다시 이거를 되돌렸단 말이에요. 이런 때 일반 투자자들이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은 이 주식이 강한 주식이구나. 이 주식은 약하게 출발하면 곧바로 회복되니까 이제 약할 때는 잊지 말고 매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 매도 세력들이 각인을 시켜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주가가 왜 그 마이너스 출발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 강한 시장에서 내일 시초가가 강할 거로 생각하고 종가에 매수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탈 세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밤새도록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 어제 너무 그때 쫓아가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고점에 잡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튿날 그 심리적으로 장이 해외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뒷받침이 되지 않고 약했었으면 일단 매도를 해놓고 전날 너무 고점에 샀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매도를 해놓고 관망을 하려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주도 세력들의 이탈이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마이너스를 출발하게 되면 처음부터 음봉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음봉의 몸통이 어느 정도 2%, 3% 정도 짧은 음봉이면 이걸 곧바로 전일 시세를 회복하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그 음봉으로 점차 몸통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고 주가가 일단 마이너스 5% 정도로 벗어나게 되면 처음으로 플러스로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들을 이런 조짐이 있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셀트리온의 그 상징적인 고점이 40만 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40만 원에서 그래도 하나 위안을 가졌던 거는 어제 외국인이 이 40만 원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는 거 보면 장을 주도하는 건지 장을 좀 잘 못하는 건지 그거를 구분이 잘 안 되죠. 어제 62만 주를 셀트리온을 매수를 해놓고 오늘 또 47만 주 다 매도를 했습니다. 최고 역사적인 고점에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오니까 아마 개인들이 외국인들은 고점에서 순매수로 가끔 전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이번도 이 셀트리온을 40만 원에서 외국인이 그 역대 최고의 매수를 보여줬던 것이 하나의 우리가 그 장을 착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는 주가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에서도 거침없이 매도를 많이 내놨죠. 다소 과도하게 많이 하락한 그런 측면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 차트상으로 볼 때 제일 그래도 기존에 그 음봉이 나왔던 자 여기 한번 이거 장대 음봉이 나왔던 그거를 사례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여기죠. 9월 그때 코로나가 또 2차 팬데믹으로 많이 연결되고 할 때 이쪽 부분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이제 전체적인 구조적인 증시 침체 분위기가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재료가 소멸됐다기보다는 1차적으로 그 진행되는 재료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그 백신이 출현해서 영국에서부터 백신을 그 주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거의 영향으로 치료제가 일단 후면으로 밀리고 선발을 백신이 차지하는 그런 현상의 효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결국은 모든 지금 현재의 확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백신으로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중에 그 셀트리온이 치료제가 부각이 되면 또다시 주가는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32만 원에서 35만 원 이때의 비교적 탄탄한 손바뀜 여기서 손바뀜이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 장대 음봉이 출현한 다음에 다소 과도하게 많이 하락했을 때는 해외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의 동향에 따라서 생각지도 않은 반등이 또 나오면서 플러스 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일 플러스 출발을 했다고 그래서 또다시 흥분하면서 물량을 뺏겼구나. 뭐 이렇게 또는 다시 또 반등한다. 이렇게 빨리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꼭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플러스 출발을 하고 다시 어제의 충격으로 또 한 번 밑에 하락을 테스트하는 그런 하락 조정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단 반등 시에 오늘 낙폭과대로 인해서 충분히 반등이 예상되는 그런 국면이니까 장중에 잘 반등할 때 물량을 줄여놓고 다시 그 전저점을 깨고 그러니까 오늘의 저점을 깨고 마이너스로 전환할 때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 지금 셀트리온이 치료제를 냈다든가 지금 임상 2상을 12월 중으로 마치고 내년 1월까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그 치료제를 생산한다는 그런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셀트리온이 뭐 또 1차적으로 해외 공급까지 감안을 해서 뭐 200만 명 또 그 본격적인 생산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그 장대 양봉 음봉으로 한 번에 마감이 될 그런 재료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또 추가로 거래되는 전망을 보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요. 다소 13%이 대형주로서 13%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조정인데요. 과거의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내일은 또 추가적인 하락으로 출발을 한다든가 하면 좀 단기적으로 매수에 대응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